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마음은 있는데 상황 때문에 헤어지자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좀 요즘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아직 마음이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본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날 더 신경 써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헤어지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이게 저 사람 상황이 언제쯤 괜찮아지는데 그때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는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이 댓글로 되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려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개념이 연애와 사랑의 개념이에요. 요거를 모르면 되게 이런 순간에 머리가 빠개지거든요. 일단 연애랑 사랑은 뭐가 다르냐면, 사랑은 우선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연애 전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썸 탈 때 생각을 해보면 연애 전인데 사랑을 하니까 고백을 하고 연애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랑 연애는 이것만 봐도 다른 거죠. 연애하기 전에 사랑을 이미 한다니까. 그리고 연애 중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연애가 언젠가 끝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별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연애 중이지만. 그러면은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마음은 이미 식은 거 아니야? 그쵸? 사랑은 식었지만 아직 연애 중인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연애랑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연애라는 어떤 관계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쵸, 연애 중에는 어느 정도 함께 갈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시작과 끝을 살펴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항상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이 되고 연애가 끝나기 전에 끝나요.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고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 연애가 시작이 됐어도 사랑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나는 아직 미련이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애는 끝났지만 사랑을 하니까 재회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연애와 사랑이라는 건 구분해서 아셔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연애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연애도 현실이거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는 현실이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를 하는 관계가 연애이기 때문에 서로의 현실이 힘들 때는 그 힘든 현실까지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런데 B의 현실이 힘들어. 그러면은 이건 B 혼자 힘든 일이 아니게 돼요. 왜? B가 그저 나의 모든 현실을 두고 연애만 A랑 할 수 있어? 불가능해. B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B가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 이 안 좋아진 기분을 가지고 A랑 연애를 하면 안 좋은 기분일수록, 안 좋은 감정일수록 전염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B의 현실 때문에 안 좋아진 이 감정이 A한테도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A도 원래는 B랑 만나서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최근에는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A 입장에서는 왜 힘들다고 느낄까? 모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B랑 만나면 힘들구나를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 이게 어떨까? B는 A를 힘들게 하려고 연애를 하는 거야? A랑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 거야? A랑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 연애가 행복해지지 않지? 나 때문이네? B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나라면 연애를 계속 하고 싶을까요? 그쵸?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A가 먼저 B의 현실이 날 힘들게 하는구나를 느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솔직히 B를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이 B의 현실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B의 현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부분 때문에
A가 현실을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애라는 거는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이 투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한 거 이상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건데, 이 관계에서 행복이 투자한 것만큼이 안 나올 경우 사람들은 이걸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게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린 정말 사랑하는 건가? 우리는 정말 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널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관계는 위태롭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돼요. 1번, 힘드니까 연애를 그만두자. 2번, 힘드니까 난 얘 없으면 안 된다. 여기서 상대가 2번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을 안 달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2번을 선택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힘드니까 너 없으면 안 되고 서로 의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상대분은 1번을 고른 사람이라는 거죠. 1번을 고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연애가 짧아요. 연애가 길 때도 있어. 근데 연애가 길 때는 상대분의 상대가 이 연애를 잘 이끌어주고 있을 때예요. 사실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유지하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을 때만 있어?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힘들 때마다 이별을 결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생활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그럼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별거를 해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이 연애라는 거, 결혼이라는 거, 이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우리끼리는 힘든 상황도 헤쳐나가는 그런 운명 공동체의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연애는 연애고 결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연애와 결혼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힘든 상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면 되는 부분이야. 근데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힘든 현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왜 굳이 나를 만나서 힘드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은 너는 행복한 사람 만나라, 나 말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혹은 본인이 뭐 이렇게 불행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너무 시간이 없고 잘해주기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연애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너에게 잘해줄 수 없는데 연애는 잘해줘야 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잘해줄 수 없는 나와 더 이상 연애하지 마. 너에게 잘해줄 사람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분들이랑 그 2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처럼 만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번 같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2번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별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도 반발심이 생기죠. 저 사람이 내 생각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면 반발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도 똑같거든요.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귀신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더 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면 안 되고, 설득이 아니라 기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상대에게 기대고 싶어 해요. 기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기대는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기대했을 때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혹은 기댔을 때 네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될까봐, 그래서 안 기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분이 안 기대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댈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해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댈 만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이 기회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기댈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봐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을 설득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다시 설레게끔, 아 이젠 내가 기댈 수 있겠구나 라고 믿게끔,
그렇게 어떻게 희망을 주실 건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걸 안 주셨을 때 상대분은 여전히 1번의 결정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을 잊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이 풀렸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면 너무 좋은데, 보통은 그냥 혼자가 됐다는 거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과의 좋은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그냥 살아가게 될 가능성, 혹은 힘들어서 연애를 안 한 건데 이 힘든 거를 또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는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사람이랑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려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기대게 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혼자 하기 어렵겠다 싶으신 분들은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갈 거거든요. 보시고 진단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보시고 카톡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진단지 제출해 주신 거 좀 찬찬히 봐드리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분들과 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랑과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